여러분은 오늘 인류 최초로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찾는 심리학의 근간이 된 정신분석을 대표하는 사람이 프로이트, 융, 아들러입니다.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가 밝힌 MBTI의 원조가 된 심리적 유형론으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크게 심취해서 함께 연구했지만 프로이트가 주장한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성적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고 분석심리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했다면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나아가 무의식을 개인이 살면서 경험으로 형성된 개인 무의식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류가 태고적부터 경험에서 촉적되어 형성된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원형은 남성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인 심상인 아니마와 여성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인 심상인 아니무스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자기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충동에 대한 자아의 억압으로 형성된 무의식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융은 무의식을 지금의 나보다 온전한 자기로 성숙시켜줄 잠재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식의 영역에서 살아가기에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심리학은 자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전체 정신으로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자기를 찾는 것을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자기를 본성이라고 하며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을 자기탐구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찾는 자기실현과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융은 자기 실현을 위해 자아가 무의식을 파악하여 의식하는 것을 무의식에 의식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아가 근면과 성실에 집중하면 무의식에는 나태한 측면들을 억압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압된 그림자로 인해 게으른 사람을 보면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왜 자신이 게으른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의식하는 자아가 무의식에 억압한 그림자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파악해서 게으른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괴로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미숙한 자아의 상태가 아닌 성숙한 자기로서의 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은 자기 실현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는 언제나 자아보다 크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자기 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융이 밝힌 분석심리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융은 프로이트보다 마음의 근원에 더 접근은 하였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핵심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기 실현이 왜 전초 오류를 일어나게 하는지, 완전한 자기 실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융도 밝히지 못한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혁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만들어지고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나려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난자와 정자의 핵이 결합하면 수정란이 형성됩니다. 이 수정란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수정란은 빠르게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 8주가 지나면
중요한 신체의 기관과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후 태아는 성장하고 발달을 계속하며 약 40주가 지나면 출산을 합니다. 여기서 최초 수정란은 분리가 없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정란에는 이미 신체의 기관과 구조가 모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에서 신체의 기관과 구조가 만들어져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란을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상태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근본 바탕인 순수의식이라고 부르고 불교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 있는 자기는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이 들어있는 가능성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가 없는 하나의 수정란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시작합니다. 이 세포 분열이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신체의 기관과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태인 개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무의식은 세포가 분열하듯이 의식에서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계를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의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을 저는 의식에서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 마음과 몸,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갈등과 투쟁에서 육체자아, 마음자아, 정신자아가 생깁니다. 또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육체자아, 마음자아, 정신자아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계적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자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개인 무의식도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을 저는 자아의식이라고 부르고 불교 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융은 집단 무의식이 분리가 없는 하나이며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인 무의식은 자아가 그림자를 무의식에 억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가 분리되면 모두 무의식에 저절로 쌓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는 하지만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자아가 자기를 찾는 자기 실현이 존초오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존초오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의식의 발달은 크게 A 전의식, B 의식, C 초의식 3단계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 전의식과 C 초의식은 상호 침투성으로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의식의 자기와 초의식의 본성은 밤과 낮의 차이처럼 엄연히 다릅니다. 즉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없지만 본성은 자아의식을 합의의식으로 바꾸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은 초의식의 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의식의 자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정란에서 태아로 성장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발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현은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고 다시 수정란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다시 수정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융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자기 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은 의식의 자아가 초의식의 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의식의 자기를 찾기 때문에 존초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존초오류는 무엇이 있다와 없다로 분리하여 어느 하나를 자아로 수행하면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의식 C를 전의식 A로 환원하는 환원오류입니다. 환원오류는 무엇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아로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로 수행하는 신앙생활, 명상, 요가 수행, 무의식 정화, 신비주의, 영지주의 등이 환원오류에 해당합니다. 환원오류의 결과는 사고를 마비시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정신적 자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의식 A를 초의식 C로 격상하는 격상오류입니다. 격상오류는 무엇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아로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융이 말한 자아가 무의식을 파악하여 의식하는 무의식에 의식하는 격상오류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 의식하는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로 하는 신앙생활, 심리상담, 정신분석, 최면, 내면아이 치유, 전생치유, 무소, 사주팔자, 시각화 심상화, 화근 감사일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격상오류의 결과는 귀신이나 한상 등이 보이는 무속인을 만들고 무의식이 몸으로 전이되어 특정 신체 작동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히스테리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듯 전초오류로 인해 오늘날 자아로 하는 신앙생활,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등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괴로움과 문제를 더 키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 전초오류가 없이 초의식의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은 의식에서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탐구를 통해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하나의 세계로 합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을 혐오하고 중호합니다. 여러분은 혐오하고 중호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을 성실하다와 게으르다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은 성실한데 상대방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혐오와 증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혐오와 증오가 생긴 이유는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길 때 혐오와 증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탐구는 여러분이 혐오와 증오가 생긴 이유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은 성실한데 상대방은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혐오와 증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혐오와 증오를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혐오와 증오가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분리한 성실하다와 게으르다가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면 본래부터 혐오와 증오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유흥의 자기실현과 다르게 자아의식을 합일의식으로 바꾸어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전체 정신으로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본성의 상태를 만드는 자기탐구입니다. 그래서 유흥이 주장한 인간의 완전한 자기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탐구 7단계를 거치면 완전한 자기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실현이며 자기혁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모든 가능성의 상태이며 자기는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 상태입니다. 반면에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의 상태인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모두 무의식에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듯 자아는 분리는 하지만 합의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아가 자기를 찾는 자기실현은 전초오류가 일어나 정반대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초오류가 없는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이 되도록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여 전초오류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매주 자탐 라이브를 통해 실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자탐 라이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채널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가입해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융도 밝히지 못한 전초오류가 없는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융의 페르소나와 동시성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